서기 4년 고구려 왕자 무율이 태어납니다. 무율이란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모두 내어준다 는 뜻입니다. 무율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왕으로 성장합니다. 부친인 유리왕은 고구려 2대 왕으로 고구려 1대 왕인 주몽의 아들입니다. 주몽은 부여 왕실 출신으로 활솜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주몽의 뜻은 활 잘 쏘는 사람입니다. 주몽은 원래 부여에서 자랐는데 뛰어난 능력을 시기한 사람에 의해 목숨이 위태롭자 남쪽 졸본에서 고구려를 세웁니다. 유리왕에게는 해명, 도절, 무휼, 발기 아들이 있습니다. 유리왕은 변방에 있는 작은 국가인 고구려의 왕으로 주변 강대국과 귀족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황조가를 짓는 등 시와 문학적인 면이 있고 온화한 성품도 지녔습니다. 태자 해명은 장자로서 장차 보위에 오를 인물이었습니다. 해명은 활쏘기, 말타기 등 무예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무율은 형 해명 태자를 존경하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무율은 총명하고 활발한 기질을 지녀 기마술과 활쏘기에 능했습니다. 무율은 형들이 있기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무율이 5살일 때 귀족들이 모이는 중요한 연회가 궁에서 있었습니다. 태자 해명이 매사냥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자 주변의 신하들은 전하, 나라의 큰 손님들 앞에서 태자가 자리를 비우니 얘가 부족하다 할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전하, 태자저하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연회를 시작하기가 난처합니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결례가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무율은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형님, 빨리 오십시오. 유리왕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언행을 조심히 하라고 그리 타일렀거늘 하필 오늘이더냐. 이때다 하며 달겨드는 귀족들 앞에서 자존심과 수치심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태자 해명이 연회에 늦게 오자 유리왕은 내 이놈, 중요한 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나라와 백성을 이끌겠다는 거냐. 참으로 일의 경중도 모른다는 거냐. 아바마마 사실은 변명은 누구에게도 허락할 수 없다. 유리왕은 모든 귀족들이 보는 가운데 해명 태자에게 활을 쏘아 해명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 광경을 본 5살 무율은 크게 슬퍼합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귀족 세력, 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강함을 계속 충전하고 있어야 하는 왕실, 마치 정글 같은 곳입니다. 방으로 들어온 해명 태자는 깊은 상처가 몸에도 마음에도 자존심에도 생겼습니다. 아바마마 사냥에 데려간 소인의 매가 상처를 입고 추락하여 찾느라 늦은 것이옵니다. 소자 왕실의 권위에 누를 끼친 바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해명 태자가 유리왕 처소에 큰 절을 한 후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 사실을 들은 유리왕은 홀로 오열합니다. 해명아, 내 아들 해명아, 이 애비가 참았어야 했다. 미안하다. 형님의 죽음을 목격한 5살 무율은 크게 슬퍼합니다. 6살 무율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존경하는 해명 형님이 그립습니다. 해명 형님, 존경하고 그립지만 제가 강한 왕실, 강한 고구려, 형님이 겪으신 수모를 갚을게요. 맹세해요. 한편 부여는 해명 태자가 죽자 고구려가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사신을 보내는데 대국인 부여는 소국인 고구려의 신하가 되는 법이 없으니 어찌 소국인 고구려가 대국인 부여를 섬기지 않는가? 또한 고구려의 왕자를 부여로 보내라. 부여를 섬기라 하고 왕자를 부여의 인질로 보내라 하니 유리왕은 고민에 빠집니다. 유리왕은 2번째 아들 도절을 부여로 보내려 하니 도절이 아바마마 소인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때 6살 무율이 아바마마, 소인이 그 사신을 만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소서.
무율이 계속 요구를 하니 유리왕은 허락합니다. 무율은 차대 라했소. 고구려는 스스로 일어났소. 누굴 섬기라는 것이오? 우리가 부여에게 사대를 요구하면 어떻겠소? 좋은 것이오? 쉬운 것이오? 대답해 보시오. 고구려는 아직 젊단 말이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의 기계는 천하도 흔들 수 있소. 우리 성 안에는 알이 쌓여 있으니 그 알을 깨뜨리지 않고는 섬길 수 없단 말이오. 사신은 무율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사신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고구려의 왕자를 부여로 보내십시오. 차라리 내 목숨을 잃을 지언정 왕실의 피를 넘겨주지 않겠소. 사신은 6살 꼬맹이에게 이런 수모를 겪는 것도 화가 났지만 알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 따지지도 못하고 다시 부여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알이야? 새알! 부여로 돌아온 사신이 대소왕에게 그대로 보고하는데 알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신하들도 모릅니다. 어린 꼬맹이가 하는 말을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우리 부여 사신에게 어린 왕자가 꾸짖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그 뜻을 몰라 조용한데 노령의 한 신하가 고구려를 굴복시키면 그때 섬기겠다는 뜻으로 사료되옵니다. 대소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밉니다. 무율은 어릴 적부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장수! 라는 별칭도 있답니다. 무율이 10살 때 부여의 대소왕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고구려는 국력이 약하고 병력도 부족하기에 정면 승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리왕은 근심하자 무율이 소자, 직접 출정하겠습니다. 기필코 승전할 것이 오니 병사 500명 주시옵소서. 결국 허락하자 10살 무율은 선봉에 앞장서고 장수들과 병사들이 뒤를 따릅니다. 무율은 병법에도 능통하다 보니 기묘한 계책을 세웁니다. 복병 매복 전술. 무율은 병법에도 밝아 장수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학발령에 도착한 무율은 장수들에게 부여의 많은 병사를 전면전으로는 우리가 불리하오. 반드시 여기를 지나갈 것이오. 지형이 자루 모양이고 골짜기가 뱀에 기어가는 형상이니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매복할 것이오. 승산이 있소. 병사의 반은 매복시키고 반은 퇴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여군을 전멸시키면 돼요. 10살 무율이 선봉이 되어 고구려 군사들이여 두려워 말라. 우리 고구려는 하늘이 세운 나라다. 그동안 무시당한 수모를 오늘 비로소 갚는 것이다. 기필코 우리는 승리한다. 와, 부여군이 학발령 고개 아래에 이르자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고 급습으로 인해 부여군은 크게 당황하여 말을 버리고 산으로 도주하자 끝까지 추격하여 부여군은 대패하고 고구려는 큰 승리를 합니다. 우리 고구려가 부여를 무찔렀소. 10살에 불과한 어린 왕자이지만 학발령 전투의 대승은 적은 병력으로 많은 부여군을 이긴 것으로 무율은 더 이상 어린 왕자가 아닙니다. 무율이 11살 군사와 국정 사무를 맡게 됩니다. 어리 시절부터 성루에 올라 적군에게 활을 쏘았고 직접 성벽에 올라 지휘하는 모습에 병사들과 백성들은 큰 신임과 희망을 품습니다. 무율이 15살 유리왕이 세상을 떠나고 고구려 3대 대무신왕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15살의 무율은 나 무율은 고구려를 반드시 강한 나라로 만들고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며 더 이상 해명 형님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며 형님의 못다한 한을 대신 풀어줄 것이오. 맹세하오. 대무신의 뜻은 무력의 신으로 왕위에 오른 뒤 사방을 정벌하고 국토를 넓혀 고구려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단순한 변방 국가였던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만듭니다. 정복 후에는 해당 지역 백성들을 이주시켜 국력을 강화합니다.
대모신앙 22년 겨울, 대모신앙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부여를 쳤으며 그동안 고구려의 자존심을 밟아왔던 부여의 대소왕이 달아나자 장수들이 추격하여 죽입니다. 대모신앙은 44살 돌아가십니다. 변방 국가에 불과했던 고구려를 대제국의 길로 이끈 군사적 영웅이자 백성을 사랑한 성군이셨습니다.